사실 이제 낙상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발목을 뼈다라든지 아니면은 심하면 뭐 갈비뼈 금간다라고 네, 하죠. 허리가 좀 삐끗했다든지 뭐 이러면은 사실 별로 루머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필이면 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찢어졌다. 그리고 이것을 성형외과에서 복원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넘어져야 그렇게 열상을 당하는가. 이게 성형외과에서 봉합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얼굴 부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굴 부위가 아니면 굳이 성형외과까지 안 가도 돼요. 어느 응급실에서나 처치가 가능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넘어지거나 했을 때 얼굴이 다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갖은 루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루머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후보 측에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는 신체 일부가 바닥에 부딪혀서 열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진단을 받은 후에 성형외과에서 열상 부위를 봉합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대중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질 만한 뭐 좀 이상한데 설명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데 라고 느낄 만한 것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새벽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서 그 집안에 있었는데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가 쓰러졌는데 열상을 입어서 새벽에 119 구급대로 해서 병원에 옮겨졌다. 어떤 병원에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더 작은 뭐 어떤 병원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떤 병원으로 갔는지 그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일일이 여삼추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하루예요. 근데 그 하루를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그냥 나는 간호하느라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만약에 아내라면 아이 여보 당신 정말 얼마나 바쁜 와중인데 지금 가서 난 여기서 치료받을 테니까 가서 그거 하세요. 당신 할 일 많잖아요.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아예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은 왜 그랬지? 무슨 얼마나 심각한 문제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상황을 예를 들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그 경위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도 이제 억지 놔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라도 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증폭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민주당의 취지겠죠. 예, 민주당 예를 들면 법 전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1950년대에 뉴욕타임즈하고 설리반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대법원이 유명한 판결을 했잖아요. 공인인 사람에 대해서는 서로 그 비난이 잘못되거나 왜곡되거나 과장된 게 있다 하더라도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들에 대해서 그런 비판, 공인에 대해서 그런 비판을 하는 것들을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것도 이제 논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후보자 본인의 경우는 공인 또는 준공인의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가족, 배우자의 그런 아주 지극히 사생활적인 측면까지 아니 그게 왜 사생활이죠? 아니 배우자의 자기소개서까지 지금 다 검증하자고 하는 판에 네, 저는 좀 이상했던 게 왜냐하면 제가 전국 여성대회 갔잖아요. 근데 그게 빠트릴 수 있는 행사가 아니거든요. 전국의 모든 여성단체가 다 모여가지고 거기 뭐 장충체육관 오디토리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거가지고 한 몇백 이상이 되는 분들이 다 모이신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후보랑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일정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우리 아내가 오늘 다쳤어요? 라고 하고 자기는 자기 일정 수행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그럴 바에는 뭐 입원을 해 있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 옆에서 간병하는 모습 그냥 사진 하나 딱 찍고 어제 그냥 뭐 자다가 일어나다가 화장실 가려다 넘어져가지고 다쳤대요. 뭐 이렇게 사진 한 방만 올려도 끝날 문제인데 그거 하나도 없이 그다음에 경위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일정을 딱 취소하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이제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 1시 반에 낙상이라고만 처음에 발표를 네네네.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괜히 괜한 오해를 좀 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넘어지는 게 다 낙상입니다, 사실. 정치인들의 아내나 뭐 가족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관련되면 이상하게 다 해석들 하니까 그런데 온갖 이상한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데 전혀 대개 다 사실무근입니다. 네, 사실무근이고
후보가 배우자 간호하러 하루를 비웠지 않습니까? 예. 뭐 후보도 사실 굉장히 또 과로가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분 사이에 금슬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날 이렇게 간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한 5년 전에 선거 한 2개월 정도를 남겨두고 독도에서 넘어져가지고 그날 밤에 수술을 받고 뼈가 금이 가서 그런 있었어요. 막상 출마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대외적으로는 비밀에 붙였어요. 저 한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쉬쉬하고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그러면 결코 뭐 좋은 소문 나갈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 후보는 어쨌든 이제 일단 후보가 된 다음에는 본인이나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의 집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찰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에게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부인은 어떤 사람이고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거를 나는 그런 거 다 알려지기 싫어라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 후보가 되기로 결정한 이상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나의 모든 것과 내 가족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분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무슨 다쳤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막 하는데 그거를 유언비어가 퍼지니까 소송을 걸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인지 그럼 그분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실지 그러니까 어떤 해명에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대중들은 그 부분 항상 상상력으로 채워놓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네. 그 여지를 없애줘야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9일 새벽 연두색 점퍼를 입고 빨간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재명 후보가 구급차 안에서 아내 김혜경 씨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낙상 사고라는 설명에도 부상 원인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유포되자 민주당 선대위가 3장의 CCTV 캡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후보 가족의 인권을 유린하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 집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3명은 야간 이송 업무를 마치고 퇴근했지만 오전 9시쯤 분당 소방서로 불려가 간부들에게 3시간 넘게 질책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VIP인 이 후보와 김 씨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라는 겁니다. 분당 소방서는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근무조까지 조정하는 불이익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분들 혹시 지금 업무 재배치가 됐나요? 그렇죠. 구급대원이 대선 후보 가족이나 주요 인사 이송을 상부에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익명 게시판엔 의무를 다한 직원들이 죄인처럼 추궁당했다. 대선 후보를 못 알아봤다고 질책받는 게 말이 되냐는 글들이 올라왔고 이 후보는 임무를 잘 수행한 이들을 질책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도 이제 뭐 민주당 쪽에서 이제 검증 시즌 2다라고 막 잔뜩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돌치 주가 조작 그 사건도 있었고 논문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경력을 갖다 엄청 과장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후보 측에서 좀 털고 가야 되는데 잘 안 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공격의 소재가 될 것 같고 참 이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두 대통령 후보 모두 이 배우자가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김혜경 씨는 그 욕설 파문이 있고 그리고 뭐 예전에 해경호 김 씨도 있었고 김건희 씨는 지금 뭐 검찰 조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허위 경력 기재 이 부분이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역대 대선에서 네. 보면 이런 이제 경우 없었죠. 부인들 때문에 남편을 찍지는 않아요. 근데 안 찍을 이유를 주기는 해요. 그렇죠. 안 찍을 이유는 주긴 해요. 그러니까 예, 예를 예. 들면 야 저 사람 찍을까 말까 하는데 아이 안 되겠어 라는 결심을 부추기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참 불행하게도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은 지금 가장 유력한 여야에서 뽑힌 두 후보의 부인들이 모두 뭔가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대선이 진행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얼마나 많은 또 이게 상호 간의 공격이 있겠어요. 공격이 있을 것이고. 후보들 자신도 지금 문제가 있는 데다가 네, 네. 후보 부인들까지도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역대 비호감 선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증오투표, 혐오투표 누가 상대를 더 강렬하게 혐오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덜 싫은가? 덜 싫은가? 네. 그 상대를 더 뭐 싫어하는가? 모든 선거는 사실 다 자악을 아니, 근데 아니죠. 선거이기 예전엔 그래도 때문에. 좋아했던 뭐, 사람도 그런 말은 있었죠. 늘 나왔는데 네. 그런 말은 늘 나왔는데 그 정도가 이 정도에 이른 적은 없었고 그걸 뭘 보면 아냐면은 열광이 없어요. 이쪽도 열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도 열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광하는 사람들 정말 강성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 몇몇이 열광하는 거고 나머지는 굉장히 냉담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은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영선이라는 것은 더 신선함이나 어떤 그 호감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게 오히려 더 네. 그래도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검증을 거쳐가지고 네, 네. 그리고 지금 유보하고 있는 층들이 일단 많고 변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층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낙관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대장동 등에 대해서도 특검을 받고 만약에 특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같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은 사실 뭐가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여당의 공격과 한쪽에서는 또 방어 이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뭐 특검 같은 데서 검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깨끗 들어요. 털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꾸 침묵을 하잖아요. 그런데 후보 측에서도 이게 침묵할 사안은 아니거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고 그렇다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논문 같은 경우는 자진 철회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검증으로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됐으니까 내가 자진 철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학력을 뭐랄까 경력을 갖다가 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했고 허황된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얘기하고 후보는 뭐냐면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내 아내가 법적으로 잘못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딱 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될 문제예요.